안녕하세요, 5학년 친구들. 즐거운 실과 시간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교과서 66쪽에서 67쪽 내용에 해당하는 자전거의 구성 요소에 대해 알아볼까요? 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는 어떤 내용을 배웠었는지 다들 기억하고 있나요? 선생님이 5초 동안의 시간을 줄 테니까 한번 떠올려 봅시다. 시작! 네, 다들 잘 떠올려 보았나요? 좋아요. 선생님이랑 같이 어떤 내용을 배웠었는지 봅시다. 자전거의 구성 요소가 있었죠. 우리는 지난 시간에 자전거를 가지고 그 안에 있는 구성 요소들과 부가적으로 있는 것들까지도 알아보았죠. 예를 들어서 프레임, 구동장치, 안장, 그 외에도 경음기나 후미등, 전조등 같은 게 있었죠. 그럼 잠깐 빠르게 복습 한번 해봅시다. 자, 자전거가 있습니다. 여기서 제동장치, 조향장치, 구동장치, 안장, 바퀴, 프레임, 그리고 부가적인 구성 요소로는 경음기, 전조등, 후미등, 반사경 등이 있었죠. 이렇게 우리는 자전거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그럼 이번 시간에 학습 목표를 읽어보면서 다 함께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게요. 시작! 자전거의 구성 요소를 알고 종이 자전거를 만들 수 있다. 좋아요. 자, 우리가 종이 자전거를 만들기 전에 자전거가 처음에 어떻게 생겼었는지 그 역사를 한번 되돌아가 볼게요. 첫 번째로 최초의 자전거의 형태가 발명된 것은 바로 1790년대에 프랑스의 귀족이 발명한 최초의 자전거인 셀레리페르입니다. 이 자전거는 지금 여러분들이 사진을 봐도 알 수 있듯이 페달이 있나요? 아니죠. 페달이 없습니다. 그죠? 그리고 핸들도 마땅한 게 없는 것 같네요. 실제로 이 셀레리페리라는 형태의 자전거는 두 발로 이동하는 그런 바퀴의 힘만으로 다리의 힘과 바퀴로 이렇게 움직이는 자전거였습니다. 그리고 이때 이 바퀴는 나무 바퀴인데요. 그냥 나무 막대기에 나무 바퀴 두 개를 단 것밖에 되지 않죠. 그쵸? 그래도 최초의 자전거의 형태를 가진 수단이었다는 거. 그리고 나서 조금 더 발전된 형태가 나옵니다. 바로 1817년 독일의 드라이스 남작이 발명한 방향을 바꿀 수 있는 최초의 자전거 드라이지네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이 자전거에 어떤 장치가 더해졌어요. 자전거의 구성 요소 중에서 땡땡 장치가 더해졌다. 뭘까요? 그렇죠. 조향 장치가 더해졌죠. 방향을 바꿀 수 있는 최초의 자전거잖아요. 그쵸? 우리가 이 드라이스 남작은 핸들을 이용해서 방향을 이리저리 바꿀 수 있는 자전거를 발명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어떤 장치는 보이지 않나요? 그렇죠. 페달, 체인, 기어 등 구동 장치는 보이지 않네요. 이 자전거도 또한 그냥 두 발로 걸어 다니는 바퀴의 도움을 받는 그런 자전거라고 할 수 있고 구동 장치는 따로 같이 있지 않다는 점. 그리고 나서 이러한 자전거가 발명이 됩니다. 페달이 달린 현대식 자전거, 벨로시페드입니다. 1861년 프랑스의 피에르 비쇼가 발명했는데요. 여기서 이제 페달이라는 구성 요소가 추가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어떤 게 보이지 않나요? 그렇죠.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체인과 기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쵸? 하지만 그래도 방향을 바꿀 수 있는 것과 페달이 달리기 시작했다는 점, 그리고 이것이 현대식 자전거의 모형이 원형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벨로시페드가 1861년에 발명이 되었고요. 그리고 1870년 영국에서는 이 오디너리라는 자전거가 발명이 되었습니다. 자, 이 자전거는 지금 앞바퀴가 뒷바퀴보다 굉장히 크죠? 맞아요. 이 굉장히 크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존 스탈리라는 사람이 세이프티 자전거를 발명했는데요. 우리가 현재에도 잘 다니고 있고 잘 사용하고 있는 자전거의 형태가 대부분 세이프티 자전거입니다. 그래서 이 존 스탈리가 지금 현대의 자전거에 많은 영향을 준 것이죠. 거의 원형에 가까운 그런 자전거를 발명했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최초의 개인 이동 수단인 자전거의 역사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이러한 자전거는 굉장한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럼 자전거의 장점이 무엇이 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첫 번째로 빠른 교통수단입니다. 물론 장거리 운행에서는 버스나 기차, 자동차가 빠르겠죠. 하지만 굉장히 교통체증이 심한 도심 속에서 5km 이내의 단거리 운행에는 자전거가 다른 교통수단보다 훨씬 빠르게 이용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환경 지킴이입니다. 자전거는 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 등 해로운 물질을 내뿜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환경오염으로 인한 기후변화를 예방할 수 있고 대기 환경을 개선하는 데 굉장히 큰 역할을 하는 친환경 교통수단입니다. 세 번째로는 안전한 자전거입니다. 자전거는 버스나 철도보다 안전한데요. 실제 통계에 따르면 자전거의 사고 위험은 자동차의 50분의 1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근데 자동차의 50분의 1이 불과하다 하더라도 우리가 안일해져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다음 시간에는 자전거를 안전하게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 배울 건데 미리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로는 공간 절약입니다. 자전거는 여러분들이 육안으로 봐도 알 수 있듯이 자동차에 비해 10분의 1에서 20분의 1의 공간만 차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통 문제나 주차 문제 해결에 많은 도움을 줍니다. 마지막으로 건강한 자전거인데요. 하루에 30분씩 자전거를 타면은 비만과 성인병 예방에 도움이 되고 건강해집니다. 자전거를 타려면 우리가 다리에 힘이 필요하죠. 오르막길을 갈 때 허벅지가 굉장히 땡기는데 그럴 때 다리의 힘도 많이 기를 수 있고 운동이 되기 때문에 비만과 성인병 예방에 도움이 된다는 점. 이렇게 장점이 많은 자전거가 이러한 장점들 때문에 전 세계에서는 사람들이 자전거를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이용되는 교통수단인 자전거가 자동차보다 2대1의 비율로 많고요. 그리고 생산율도 3대1의 비율로 더 많이 생산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자전거를 널리 이용하고 있는 각국의 나라들을 한번 볼까요? 첫 번째로 중국입니다. 자, 여기 사진을 봐도 알 수 있듯이 중국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출퇴근 시간에 거의 자전거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유럽인데요. 유럽 또한 굉장히 자전거를 많이 쓰는 국가들이 모여 있죠. 그래서 영국의 작가인 웰스는 나는 자전거를 타고 가는 어른을 볼 때마다 인류의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진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에는 자전거를 타고 택배나 서류를 배달하는 자전거 택배원이 굉장히 인기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자전거는 친환경적이고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겠죠. 자전거는 세상에 해를 끼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겠죠. 그럼 우리가 이러한 자전거를 한번 모형을 만들어 볼 건데요. 선생님이 선택지를 두 개를 줄게요. 첫 번째 선택지는 교과서 부록에 종이 자전거 모형을 만들 수 있는 키트가 있습니다. 그런데 할핀이 필요한데요. 할핀은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따로 준비를 하시면 좋습니다. 이렇게 선택지 1번으로 만들 친구들은 교과서의 부록을 활용하길 바라고 선택지 2번을 활용할 친구들은 색종이로 자전거 모양을 한번 종이접기를 해볼 건데요. 이거에 대한 영상은 선생님이 따로 유튜브에 또 올릴 거니까 그 영상을 참고해서 한번 만들어 보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과제는 종이 자전거 선택지 중에 하나를 골라서 만들고 자전거의 구성 요소를 한번 익혀보는 시간을 가져봅시다. 다음 시간에는 자전거를 안전하게 관리하는 방법을 알아볼까요에 대해 배울 거고요. 모두들 수고 많았습니다.